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대표 조기선입니다.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SRM 전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2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SRM, 소셜 리스폰스 마케팅 기법이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계열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SRM 마케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RM 프로세스, 다분히 이 마케팅 그리고 전략적인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세스를 같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마케팅과 전략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SRM 프로세스, 지난번에 1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객의 3단계, 잠재 고객, 구매 고객, 충성 고객. 고객을 발견하고 구매로 전환하고,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는 각 단계별로 SNS 기법, 그리고 DRM 기법, 그리고 고객 감동 기법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먼저 잘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DRM.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DRM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줄여서 DRM. DRM에서는 고객을 3단계로 둔다고 했습니다. 잠재 고객, 구매 고객, 충성 고객. 잠재 고객은 아직까지 나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말합니다. 구매 고객은 물건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이겠죠. 그리고 충성 고객은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개를 해주거나 또 재구매를 한다거나 입소문을 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고객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고객이죠. 그런데 이 DRM은 잠재 고객을 다시 1차 잠재 고객, 2차 잠재 고객으로 나눕니다. 2차 잠재 고객은 관심은 있지만 좀 얘기를 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그다지 높지 않은 1차 잠재 고객은 정말 얼마죠? 그 서비스 얼마예요? 그리고 바로 관심을 보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DRM은 바로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인데요. 특히 요 1차 잠재 고객을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자,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내가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누가 나의 고객이냐, 이것을 명확히 좁혀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고객을 한정하는 것. 그래야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 또 욕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내 상품을 구매해 줄 사람들은 다 나의 고객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막연해집니다. 우리가 낚시라고 써 있는데요. 낚시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종을 낚을 것인가가 명확할수록 그에 맞는 낚싯대를 준비해 갈 수가 있고, 그 어종에 맞는 먹이를 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을 거고, 포인트가 어딘지, 어느 시간대에 낚시를 해야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이 명확해지겠죠. 근데 그냥 낚시를 가. 그러면 낚싯대, 먹이, 장소, 포인트, 시간대, 모든 것들이 다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도 미비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나의 이상적인 고객으로 갈 것인가, 고객을 먼저 한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정한 고객의 문제가, 고민이 또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 고객의 고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쉽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고객의 고민이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의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는 신문, 잡지, 전단, 페이스북, SNS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오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퍼를 제공하면 이 오퍼의 반응을 보이는 고객이 바로 잠재 고객이 됩니다. 비로소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고객을 팔로우업을 해서 구매 고객화하고 충성 고객화해 나가는 그런 단계별 시나리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일매일 잠재 고객이 오게 되고 구매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리스폰스 DRM 광고의 아주 전형적인 그 특징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DG 모터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DG 모터스라는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지요. 혹시 DG 모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전혀 처음 보는, 접하는 그런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최초 워터 구동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아쿠아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알리고 이 자동차의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리스폰스 광고는 이런 식의 광고가 되는 겁니다. 광고 지면에 3분의 1 이상 매우 강렬한 캐치카피가 나갑니다. 물 1리터로 약 12km를 달린다. 매우 강렬한 메시지죠. 그리고 물 1리터로 12km를 달리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검증, 구체적인 데이터, 또 이 차를 사용해 본 고객들의 후기, 이런 것들이 광고 지면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인 오퍼.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그 1차 잠재 고객들이 그 고객들의 DB를 확보하기 위한 특전. 이 광고에서는 아쿠아 스페셜 가이드북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이 리스폰스 광고를 보고 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은 이 가이드북을 무료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로소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브릿지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폰스와 이미지 광고의 중간 형태를 취합니다. 물 1리터로 12km를 달리는 요 캐치카피에 이미지가 추가되죠. 그러나 여전히 오퍼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광고를 본 고객 중에 도대체 저 차는 브랜드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만든 차인데 물로 12km를 달린다고 하는데 관심은 있고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매장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이 자료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접하고 흔히 보고 있는 광고는 주로 이런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DG 모터스 자동차 이미지 큰 거 하나, 물 1리터로 12km 달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전이 없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본 분들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광고는, 이미지 광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 리스폰스 광고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고, 이미지 광고는 그야말로 이미지를 알려나가기 위한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되고, 이 광고 한 번 가지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DRM은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미지 광고와 DRM 리스폰스 광고의 가장 큰 차이는 오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을 때 조선일보에 또 매경에 5단통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이때 나간 광고도 DRM 광고였습니다. 카피,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도 살리는 마케팅 기법. 이 기법을 통해서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무료로 세미나를 하겠다. 장소는 어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무료 초대장을 출력해서 와야 무료다. 이렇게 했더니 제 홈페이지에 그야말로 이 책에 관심이 있는,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들의 DB가 확보가 됐고, 당일 세미나에서도 이 광고의 효과를 측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광고를 보시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쿠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DRM 리스폰스, 브랜드가 없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이 이미지 광고보다는 리스폰스 광고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확립된 기업, 브랜드가 확립되지 않은 기업, 예를 들어 인터파크, 삼성, 누구나 알고 있는 농협, 이런 브랜드들은 이 브랜드만 가지고도 신뢰와 안심을 주게 되죠. 이게 바로 브랜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넣어도 광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전 처음 접하는 잘 모르는 회사, 모르는 브랜드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광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단지, 홈페이지, 고객과 접점이 되는 모든 매체에 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캐치카피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그리고 먼저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전, 오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DRM은 반드시 이 투스텝의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그 1단계로는 잠재 고객을 발견하겠다는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잠재 고객도 확보하고 구매 고객도 확보하겠다 하게 되면 내용이 분산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보된 고객에게 팔로우업을 통해서 구매 고객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 오퍼는 반드시 고객이 원하는 것, 또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취급하는 상품과 관련된 걸로 특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스텝 어프로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중요한 포인트, 이 오퍼를 아끼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잠재 고객의 고민, 또 욕구, 문제가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먼저 주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의 철칙이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오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주는 것이 손해 아닌가, 이런 손익계산의 마인드는 SNS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면 줄수록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객들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잠재 고객이 된 고객에게 판매를 강요해서 아직 구매 준비가 안 돼 있는 고객이 달아나게 하거나, 또 구매할 준비가 있는데 아직 너무 어프로치를 안 한다거나, 이러한 실수를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투스텝 어프로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 윈윈 마인드, 그리고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강 워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서 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광고와 DRM 광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의 기업은 이미지 광고와 DRM 광고 중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잠재 고객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특전은 무엇이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명확해진다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 고객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특전은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페북, 블로그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는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마케팅, SRM 마케팅 3강. 본격적으로 잠재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